구글이 최근 발표한 뉴스 하나 보시죠. 재생에너지 100%로 데이터 센터 전력 감당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K스타의 48초 신기록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핵융합 기업과 60억 달러 합병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죠. 그런데 구글은 조용히 재생에너지 얘기를 꺼냅니다. 에이, 이게 무슨 한물간 재생에너지 얘기야?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지점에 전력난 문제를 해결할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핵융합은 아직도 멀었고 서로가 1등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기술 우위를 선점할지 예측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변수죠. 15년 후에나 가능할 기술에, 그것도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게임에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걸 수 있습니까?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시장을 장악할 공급망만큼은 이미 글로벌 승자가 정해져 있는 판입니다. 즉 비교적 확실한 판이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앞으로 빅테크들이 앞다퉈 재생에너지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적인 수혜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인공태양의 48초 신기록에 현혹되어 환호하고 있을 때 정작 구글 같은 스마트머니는 조용히 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47억 5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말이죠. 저는 투자를 할 때 딱 하나만 봅니다. 지금 이게 변수일까? 확실한 판일까?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판. 저는 그것만 찾습니다.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조용히 돈이 몰리는 곳. 15년 후의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천문학적인 투자가 집행되고 있는 섹터. 바로 그곳이 진짜 기회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빅테크들이 지금 이 확실한 판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구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명확한 2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략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벌어진 일부터 보시죠. 자, 여러분이 화려한 인공태양 뉴스에 열광하는 사이 정작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 3개월간 반복적으로 소개한 확실한 종목들의 수익률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장이 급락했던 그 시기에도 말이죠. 확실한 판에 투자한 결과가 이겁니다. 수익 받았다는 감사 댓글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변수가 아니라 확실한 판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화려한 인공태양에 현혹되어 있을 때 저는 이 질문만 던집니다. 지금 당장 빅테크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섹터는 어디인가? 앞으로 빅테크들이 앞다퉈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적인 수혜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어떤 기업이 이 흐름을 타고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모든 걸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이 재생에너지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숫자와 팩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단 하나만 봅니다. 지금 이게 변수일까? 확실한 판일까?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판. 저는 그것만 찾습니다. 48초 신기록은 화려합니다. 60억 달러 합병 뉴스도 자극적이죠. 하지만 그게 15년 후의 일이라면? 그것도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는 변수라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거기에 걸 수 있습니까? 반면 재생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구글이 47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빅테크들이 경쟁적으로 재생에너지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5년 후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변수가 아니라 확실한 판입니다. 이미 승자가 정해진 공급망입니다. 그럼 빅테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놓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재생에너지에 이렇게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명확한 2단계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당장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정확히 보이게 될 겁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구글은 지금 2단계로 에너지 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구글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빅테크가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죠. 왜일까요?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1단계는 재생에너지입니다. 불과 며칠 전 구글이 태양광 발전 업체 인터섹터를 인수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7억 5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이게 단순한 투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생존 전략입니다. 구글은 예전부터 탄소 무배출에 진심이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모든 전기를 충당하겠다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었죠. 이걸 공공연하게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결정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빅테크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빅테크들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 요금이 폭등했다. 서민들 전기값 다 올랐다. 이 비용을 빅테크들한테 내라 직접적이고 강력한 압박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글의 반응을 보십시오. 당당합니다. 왜냐? 원래 투자하고 있던 재생에너지에 좀 더 투자하면 그만이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잠깐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빅테크 기업의 CEO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천문학적인 전기값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 회사 구글은 어떻습니까? 편하게 앉아서 자연으로부터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친환경 기업이란 이미지까지 가져갑니다. 정부 압박도 피해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네, 구글을 따라가겠죠. 바로 이겁니다. 빅테크들이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경쟁 우위 확보입니다. 비용 절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압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더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력난은 앞으로 예정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누가 뭐래도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안정적이고 대량 생산 가능하죠. 근데 이건 짓는 데만 평균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10년입니다. AI 전쟁이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데 10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에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즉 재생에너지는 AI 시대의 진통제입니다. 이 심각한 고비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단기적으로 유일한 해결책인 거죠. 통증을 참을 수 없을 때 먼저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빅테크들은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라는 진통제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럼 2단계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진통제로 버틴 다음엔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빅테크들이 준비한 장기 치료제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SMR입니다. 구글도 어쩔 수 없이 폭발하는 전기 수요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터진 계약이 SMR 기업 카이로스 파워와 5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 구매 계약이죠. 500메가와트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SMR이 뭐냐고요?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쉽게 말해 레고처럼 조립해서 만드는 작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렇습니다. 각 회사들이 부품을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원전 부지에 배송합니다. 거기서 뚝딱뚝딱 조립하는 방식이죠.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말입니다. 그럼 건설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놀랍게도 3개월에서 최대 3년이면 끝납니다. 기존 원전의 10년 이상과 비교해보세요. 혁명적이죠. 재생에너지라는 진통제로 고비를 넘기고 SMR이라는 치료제로 AI 시대 전력난을 본격적으로 치료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완벽한 2단계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건 구글만의 전략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는 어떻게 했습니까? 테라파워라는 SMR 회사를 직접 세웠습니다. 아마존은 X-에너지에 투자했습니다. 모든 빅테크가 SMR이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이해가 확 되시죠? 자, 그럼 지금 당장 빅테크들이 선택한 단기 솔루션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하지만 그 전에 오해 없도록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핵융합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핵융합도 언젠가는 성공할 겁니다. 우리나라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하지만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전력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빅테크들이 돈을 쏟아붓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먼 미래에 성공할지 모르는 기술이 있고 지금 당장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어디가 변수이고 어디가 확실한 판일까요? 바로 그 확실한 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종목들, 시장이 급락했는데도 기본적으로 수십 퍼센트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먼 미래에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어디가 변수이고 어디가 확실한 판일까요? 저는 투자를 할 때 딱 하나만 봅니다. 지금 이게 변수일까? 확실한 판일까?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판. 저는 그것만 찾습니다. 실제로 2월 4일 제가 업로드한 영상인데 촬영 중 잡힌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파루라는 종목이 잡혀 있죠. 차트 보겠습니다. 전날 바닥 구간에서 신호가 잡히기 시작하더니 4일 날 중국 정부가 4월부터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다는 뉴스에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반사, 수혜로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 박스권 돌파할 때 오전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다음은 HD현대에너지솔루션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2월 3일 이미 매수 대기 신호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일 재료가 정확히 터졌습니다. 파루와 같은 맥락이죠. 중국이 태양광 수출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붙었고 여기에 더해 2025년 영업이익이 1000% 가까이 폭증했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까지 겹쳤습니다. 재료와 실적이 동시에 붙은 겁니다. 그 결과 그동안 눌려있던 삼각 수렴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고 바로 그 타이밍에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기술적 자리와 뉴스 재료가 완벽하게 맞물린 케이스입니다. 이어서 LK캠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5일선이 21선을 돌파한 이후 한 번 눌림이 나오면서 리테스트를 주는 자리였습니다. 추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다시 힘을 모으는 구간이었죠. 그 자리에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당일 LK그룹주 테마가 형성되면서 수급이 쏠렸고 동시에 반도체 소재 쇼티지, 즉 공급 부족 이슈까지 겹치면서 상승 탄력이 붙었습니다. 단순 테마가 아니라 업황 기대와 수급이 같이 움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 반짝이 아니라 추세성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테스트입니다. 이 종목 역시 2월 3일 횡보 구간에서 먼저 신호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조용했지만 에너지를 모으는 자리였죠. 그리고 다음날 일론 머스크가 추진 중인 우주 궤도 AI 데이터 센터 구상과 맞물리며 태양광 기술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특히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선두주자로 언급되면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고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의 넥라인을 돌파하는 기술적 타이밍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뉴스가 나와서 오른 게 아니라 준비된 차트 위에 뉴스가 불을 붙인 형태였습니다. 보이시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종목 모두 뉴스가 터지기 전날 이미 신호가 잡혀 있었습니다. 파루는 전날 바닥에서 신호 포착,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3일 신호 나오고 4일 뉴스, LK캠은 리테스트 자리에서 신호, 유니테스트는 횡보 구간에서 먼저 신호.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재료는 언제든 나옵니다. 하지만 자리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그 뉴스는 절대 주가를 밀어 올리지 못합니다. 하루 반짝하고 끝나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니라 그 재료가 붙었을 때 터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네 종목이 잡힌 건 단순 뉴스가 아니라 이미 매집이 끝나 있고 수급이 정리돼 있고 가격이 눌림을 마친 상태에서 뉴스가 붙으면 바로 폭발할 수 있는 자리, 그 구조를 잡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파루, HD현대에너지솔루션, LK캠, 유니테스트 이 네 종목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부 태양광 관련주라는 겁니다. 2월 4일 단 하루 만에 태양광 섹터가 동시다발로 폭발한 겁니다. 뉴스 하나에 한두 종목이 움직인 게 아니라 섹터 전체가 일제히 터졌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시장이 급락했는데도 태양광만큼은 급등했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AI 시대의 해결책이라서 그렇습니다. AI 때문에 급등한 증시가 무너질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AI 버블이 터지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태양광이 그걸 막는 해결책이니까요. 버블이 터져도 전기는 필요합니다. AI가 망해도 데이터 센터는 돌아갑니다. 시장이 하락해도 돈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섹터. 즉 확실한 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찾는 투자처입니다. 화려한 뉴스가 아니라 조용히 돈이 몰리는 곳. 15년 후의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
변수가 아니라 확실한 판.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AI 시대의 해결책인 SMR 최대 수혜주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하락해도 마음 편하고 싶다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하세요. 자, 태양광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밤에는 전기를 못 만든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이 엄청난 투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왜냐? 그래서 필수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낮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그걸 ESS에 저장하고요. ESS를 통해 24시간 안정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거죠. 밤에도, 흐린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계속 전기를 공급해야 하니까요. 데이터 센터의 전기가 한순간이라도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됩니다.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죠. 그래서 ESS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ESS 최대 수혜주는 어디일까요? 누가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까요? 두 개의 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시장이 급락할 때도 상승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ESS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이 그래프를 잠깐 볼게요. 삼성 SDI와 LG엔솔의 ESS 매출 비중입니다. 증권사들은 작년까지는 삼성이 앞섰는데 올해 LG가 앞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 얘기죠. 물론 매출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매출 비중입니다. 올해 LG의 ESS 매출 비중은 28%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38%입니다. 삼성이 10%포인트나 더 크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삼성이 ESS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ESS 시장이 커지면 삼성 주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매출 비중이 크니까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의 강점은 독보적입니다. 무엇이냐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ESS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안전성이 생명이죠. 한 번이라도 사고 나면 그 기업은 끝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삼성은 완벽한 무사고 운영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무사고 운영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국내 정부가 주도하는 1차 ESS 입찰을 삼성이 휩쓸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2차 입찰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할 겁니다. 전기 저장 장치인데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럼 2차 입찰도 삼성이 휩쓸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미 1차에서 증명했으니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업을 ESS 하나만 놓고 판단하면 안 되죠. 보셨듯이 매출 비중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삼성을 주목할 추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전고체입니다. 2027년 내년입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LG는 언제냐고요? 2030년입니다. 무려 3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상용화가 3년이나 빠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을 미리 선점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빠른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니까요. 그럼 LG 같은 후발주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쟁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이미 시장을 선점당했고 가격 경쟁력도 밀리니까요.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전고체에서도 압도적인 이유입니다. 선점 효과와 규모의 경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확보한 거죠. 자, 지금까지 삼성 SDI의 핵심 포인트들을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ESS 매출 비중 38%로 탄력적입니다. 무사고 레퍼런스로 정부 입찰 휩쓸고 있습니다. 2027년 전고체 상용화로 미래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ESS, 미래의 전고체, 삼성이 좀 더 확실한 선택에 가까울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더 폭발적입니다. 시장 급락 때도 상승했던 그 종목,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도 아직 포텐셜이 남아있는 기업.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ESS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종목인데 처음 소개할 때에 비해 얼마나 올랐을까요? 약 70% 급등했습니다. 70%입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급락했던 그때 기억하시죠? 모든 종목이 무너지던 그날, 이 종목은 어떻게 했을까요?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는데 이 종목만 올랐어요. 돈이 몰린다는 건 시장보다 강하다는 거죠. 저는 이 종목이 가진 포텐셜이 아직도 크다고 판단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포인트는 동박입니다. 동박이 뭐냐고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AI의 필수 소재입니다. 2차 전지에 다 들어갑니다. ESS에도 들어가고 전고체에도 들어가고 현재 리튬 배터리에도 다 동박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 많아질 겁니다. 로봇도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동박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필수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기차가 늘면 동박이 필요하고 로봇이 늘어도 동박이 필요하고 AI가 확산돼도 동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차 전지 전쟁에서 삼성이 이기든 LG가 이기든 롯데는 그 교집합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둘 다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 미국 공장에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죠. LG 쪽에는 전기차용 배터리에 다 들어가고 있고요. 즉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삼성이 이겨도 롯데는 돈을 벌고 LG가 이겨도 롯데는 돈을 법니다. 양쪽 다 고객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포지션입니까? 경쟁 결과와 무관하게 성장할 교집합에 있는 확실한 기업이라는 거죠. 둘째, 이게 AI 반도체 회로에도 들어갑니다. 이걸 회로박이라고 하는데요. AI용 회로박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무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AI의 절대 강자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AI 반도체가 채워질수록 이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폭발할 거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 지을 때마다 롯데 제품이 들어갑니다. GPU 하나 만들 때마다 롯데 제품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판이죠. 셋째, 이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제적으로 전북 익산 공장을 싹 회로박 라인으로 바꿨습니다.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까요? 내후년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5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5배입니다. 지금도 수요를 감당 못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앞으로 생산 능력이 5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이 정도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왜 시장 급락에도 상승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핵심 강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삼성과 LG 교집합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공급합니다. 2028년까지 생산 능력 5배 확대됩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확실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이제 장기 치료제 SMR로 넘어가 보죠. ESS가 AI 시대의 단기 해결책이었다면 SMR은 본격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큰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AI 버블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수록 더 관심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AI 버블을 터트릴 전력난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치료제니까요. 이건 다른 선택지도 없습니다. 먼저 볼 기업은 한전기술입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SMR을 쓸러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젠슨 황이 직접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AI의 원전이 필수다 직접 언급했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말하는 겁니다. AI 칩 만드는 사람이 원전이 필수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폭발하는 원전, SMR을 설계할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몇 곳 없다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잘 해낼 한전 기술이 전 세계 SMR 붐의 낙수 효과를 제대로 누리는 거죠. 특히 한전 기술에 관심 갖는 이유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최근 체코 원전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조 2,500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시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의 최근 연간 매출의 2배가 넘는 수주가 터진 겁니다. 1년 매출의 2배입니다. 한 방에 들어온 거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호재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계약 금액이 기존 계약들에 비해서 약 50% 이상 인상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50% 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 원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적입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액 자체가 오른 겁니다. 시장 원리죠. 주식에서 공급 가격이 오르는 건 가장 큰 호재입니다. 같은 일에도 돈을 더 받는다는 거니까요. 한전기술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설계 기업들은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입니다. 한번 수주가 되면 시공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늦게 받습니다. 공사 다 끝나고 받죠. 근데 설계 기업은 다릅니다. 가장 먼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3년에서 4년이 지나면 계약 금액의 50% 이상을 받게 됩니다. 절반 이상을 미리 받는 거죠. 이건 현금 흐름의 굉장한 장점입니다. 지금처럼 성장하는 국면에선 시장에서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 실적이 팍팍 찍히니까요. 장부상 매출만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이 실제로 들어옵니다. 기업 가치 평가 시 굉장한 이점이 있는 거죠. 세 번째 포인트, SMR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설계가 독보적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뭘 발표했는지 아십니까?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변동 없이 추진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총 2.8GW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이 중 상당 부분을 SMR로 충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캠프 데이비드 회동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곧 GPU 26만 장이 들어옵니다. 26만 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SMR을 늦출 수 없다는 거죠. 당장 필요합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를 누가 설계하겠습니까? 한전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이니까요. 국내 물량 다 먹고 글로벌 낙수 효과의 중심에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종합하면 한전기술은 어떤 기업일까요? 체코 대형 수주로 현재를 증명했고, 설계 기업 특유의 현금 흐름으로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고, 국내외 SMR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1조 2,500억 수주했습니다. 기존 대비 50% 인상된 금액이고요. 3-4년 내 계약 금액 절반 이상 받습니다. 국내 SMR 시장 독보적 지위 확보했습니다. 한전기술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일 거고요. 글로벌 낙수 효과의 중심에 있게 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SMR 확실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신 ESS, SMR, 이건 사실 반쪽짜리입니다. 진통제와 치료제를 봤죠. 그런데 나머지 반쪽, 가장 폭발적인 부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제 막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집하기 시작한 태양광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해 없도록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핵융합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핵융합도 언젠가는 성공할 겁니다. 우리나라 K스타의 48초 신기록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투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전력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빅테크들이 돈을 쏟아붓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먼 미래에 성공할지 모르는 기술과 지금 당장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는 섹터. 15년 후의 꿈과 지금의 현실.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오늘 보신 삼성 SDI,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한전기술.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장이 급락해도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겁니다. AI가 성장하든 버블이 터지든 전기는 계속 필요합니다. 필수 인프라니까요. 그리고 이 세 기업과 함께 가야 할 나머지 반쪽, 바로 이제 막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집하기 시작한 태양광 기업들입니다. 폭락장에서도 급등하며 증명된 제 최선호 픽 이 종목 놓치기 전에 지금 바로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수익남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간단한 폼 작성하시면 정보방 입장, 히든 종목 받기, 보유 종목 상담 등 원하시는 혜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운영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전에 폼 작성하셨던 분들도 새로운 종목 기준으로 다시 작성하셔야 정상 참여 가능합니다. 정보방에서는 히든 종목들의 실시간 모니터링 내용, 대형 고객사 공급 계약 가능성 분석, 공장 가동률 변화 추적, 그리고 정확히 어느 구간에서 진입하고 어느 구간에서 속도 조절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업데이트 드립니다.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산업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 기대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간, 과열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할 구간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시장 보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만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바로 투자하지 않고 분석 방식이나 산업 흐름 정리만 참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혜택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강요 없이 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뉴스가 아니라 조용히 돈이 몰리는 곳, 15년 후의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 변수가 아니라 확실한 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진짜 투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